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구하기에 매진하고 있는 공병호 TV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1번 후보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재검표를 다 하면 또 역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후보표에는 유독이 많이 재확인용, 그러니까 미분류표로 분류됐습니다. 주로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5월 14일자 중앙일보에 특종을 한 김방현 기자가 부여에서 참관인들을 만나서 심층 취재한 결과입니다. 또한 김방현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개표기 전원을 끄고 난 다음 다시 제어용 컴퓨터를 부팅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검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재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표 사무원도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와의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여에서 만난 참관인과의 대화를 김소연 변호사가 소개합니다. 개표 참관을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100장씩 묶음 분류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100장짜리 1번을 위한 100장짜리입니다. 100장짜리 묶음 속에 2번과 3번이 1번으로 분류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참관인이 있었고, 또 다른 참관인은 부여에서는 박수현에게 표가 이렇게 몰릴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참관인은 그냥 참지 못하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선거 사무원들한테 표 묶음을 한번 확인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쑥 넘겨봤더니 실제로 1번 후보를 위한 100표 묶음 속에 2번이나 3번 홈표가 수십 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항의해서 재분류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결국 재분류, 이른바 재건표를 했더니 그 결과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소연 변호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부여에서 만난 참관인들과의 대화를 그대로 가로세로 연구소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정진석 후보보다 박수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던 참관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재검표를 해보니까 정진석 후보가 앞서게 됩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부여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대전에 있는 다른 개표 참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대전에서 참관인으로 참가했던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좀 자꾸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이번이 분명 1번으로 가는 걸 본 것 같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선관위는 그냥 조금만 점이 잘못 찍혀서 오류가 난 거다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재분류 요청을 해도 묵살하거나 재분류 요청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선관위의 직원들도 일부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과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전 참관인들과 달리 부여 참관인들 같은 경우는 개표소가 시끄러워질 정도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재분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재검표를. 개표 참관인들 다 항의를 끝까지 하고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첫 번째 실시간 분류가 되니까 확인을 못했고 그냥 숫자만 쳐다보고 있고 이상하게 좀 분류가 잘못된다라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분위기상 항의를 할 수 없었고, 조그맣게 항의를 하더라도 선관위가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실제로 사례를
항의를 해서 뒤집은 경우가 결국 부여뿐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오류가 왜 생기는지, 얼마만큼의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기계에서는 어떤 유형의 오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좀 이상하시죠?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결국 표 훔치기 모델, 표 갈기 모델, 전국의 지역마다 조작값을 주고, 서울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4장을 가질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장씩 훔치는, 4장마다 한 장이 훔치는 1, 2, 3, 4 가져오고, 5, 6, 7, 8 가져오고, 9, 10, 11, 12 가져오고, 이런 시기에 표 갈기 모델, 표 훔치기 모델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떻게? 전산 조작을 통해서. 어떤 전산 조작?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과 추측과 개연성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수 있을 때, 그때 확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통계 분석을 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의심을 바로 현장의 정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결국 그동안 논의되었던 개표 조작에 관한 3가지 값을 가운데서 2가지가 실제로 개표소에서 실행에 옮겨졌을 가능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이른바 표 훔치기 값을, 표 빼돌리기 값을 몇 표당 한 표씩을 가져가는 것이죠. 다음에 20% 표 빼돌리기란 20%씩 일단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눠 먹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 2가지 모델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작값을 설정하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인 사례를 보면 표 빼돌리기보다도 표 갈기, 표 훔치기 모델, 몇 장당 한 장씩을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 제어용 컴퓨터 안에 설치됐던 프로그램 속에 조작값 형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부여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대전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하시라도 신속히 추진돼서 개표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이런 정언들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절차를 지금 남겨놓고 있지만, 부여개표소에서 알려진 바로는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조작 방법에 관한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에 개표 현장에 사용되었던 제어용 컴퓨터가 LG 글램이라는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경욱 국회의원은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LG 글램이라는 제어용 노트북 안에는 윈도우 10과 그리고 알 수 없는 특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알 수 없는 특수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됐다? 이번에 납품해서 제어용 컴퓨터를, 노트북을 제공한 LG 글램의 노트북에는 윈도우 10과 알 수 없는 특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아마 이 특수 프로그램이 표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빼앗아가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제어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개표기에서 전산 조직이라는 것은 분류기에 연결된 제어용 컴퓨터와 그리고 프린터를 합쳐서 하나의 세트로 전산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산 조직이 이번에도 보면은 처음 전산 조직을 분류기가 시작될 때 일단에 뭔가 중앙선관위의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노트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점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그런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사전투표 용지에는 QR코드가 설치되어 있고 QR코드가 분리기를 통과하는 순간에는 당일 투표지인지 사전투표지인지가 검시에 변별이 되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 설치된 특수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작값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역별 조작값 혹은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든지. 그래서 조작값이 4표당 1표가 될 수도 있고 5표당 1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QR코드 사업자 되시는 아주 전문가 분이 제게 메일을 통해서 제보를 했죠. 공박사님, 한국에는 3,405명의 개표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선거 개표장에 활동했던 그분들이 주로 노트북 같은 것을 다 제어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 전원을 껐다가 다 시켰다는 이야기는 개표 사무요원들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뭐 의심을 사면 일단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켜면 된다. 스카스의 자유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노트북을 다시 켜고 끄고 뭐 이런 것을 주장을 펼치는 걸 봐서 선관위 직원들도 뭔가를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은 뭐 기존의 선관위 직원들이 전혀 아무것도 몰랐다는 그런 주장하고도 배치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부여 사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 가설로서 논의됐던 표 훔치기 모델, 표 갈기 모델 이런 부분들이 제어용 컴퓨터,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시라도 신속히 검찰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5월 14일 날 오늘이죠.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의 부여에서 일어났던 참관인들 그리고 부여에 일어났던 이 개표 조작 의혹 사건의 중요한 그런 증거와 사례란 것은 이번 의혹 사건을 펼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종의 랜드마크에 해당할 그런 정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직접 또 증언하는 김소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다. 부여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혹에 눈을 감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범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분류기를 제어하는 노트북이고 그 노트북을 납품한 회사는 LG란 회사입니다. LG의 글램이란 그런 제품에 뭔가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가 들어있었냐 문제는 차근차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빛을 발하게 돼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